양인격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복습 삼아 양인격에서 뭘 용신으로 취하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는 한 바퀴 더 돌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지막이라고 드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돌려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2권서부터 다시 5권으로 오는 거죠. 1권은 안 합니다. 1권은 일반 사주명리 이론은 거 똑같아요. 천간지지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양인에선 관을 씁니다. 용신이에요, 양인에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승상명인데 관을 쓰겠다고 하셨지만 이게 용신이거든요. 근데 용신으로서는 솔직히 무게중심, 체형론은 요걸 못 쓰고 이렇게 이걸 도와주는 화, 목을 쓰죠. 그러면 결국은 껍데기는 문의는 관인데 관을 도와주는 재성과 또 여기서 나오는 식상이 식재관 이렇게 세 개를 쓰는 사주예요. 이 명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대운이 요때가 좋고 요때는 안 좋죠. 20대운은. 자, 두 번째 편관을 쓰는 거예요. 살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이게 살을 쓰는데 역시 이것도 승상명이죠. 확실하게 요건 살을 정확하게 쓸 수 있죠. 살을 쓰니까 재성이 또 이렇게 딱 신진수국을 하고 좋죠. 사주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사주. 그러나 천간으로 이 사주가 자축 이렇게만 됐지 천간으로 들어오는 사주는 이거 격을 우선 보니까 격으로서는 딱 맞는 사주죠. 네, 좋은 사주죠. 그럼 무기토는 좀 안 좋죠. 그런데 좋죠. 간목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무기토운도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축운으로 흐르니까 또 좋죠. 네. 맥을 잘못 잡은 명조죠. 예. 저 위에 것도 맥 잘못 잡고 이건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동지라고 했죠. 이 동지가 저는 얼른 보고서 사람이 이 동지인 줄 알고 저 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뭐라고 했냐면 심여첨 선생의 친구 아니냐, 이게 동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게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는 벼슬이에요. 종이품이랍니다. 제가 이 밑에 각주로 해놨을까요? 저 앞에 해놨네요. 앞에다가 그래서 에이코 하고서 제가 각주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목동지. 아마 요 정도 있겠죠? 여기, 동지. 이렇게 있죠? 네, 동지. 고려시대 관직 가운데 하나. 중추원, 추밀원, 밀사직. 종이품이에요. 높은 거죠. 네. 동지사라고 다 했다. 줄임말로. 조선시대 종이품의 관직. 상군부.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 적었죠, 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동지라고 하면 이지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이지자잖아요. 알지자죠. 제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예. 그냥 쓱 보고서 그냥 하는 게 이렇죠. 이게 동지자예요. 이게 관직이에요. 알지자 같으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 친구가 되죠. 예, 동지, 동무 이러죠. 뭔 동지 하죠. 예. 이렇게 이 동지 잘했네요. 이것도요. 목동. 이것도 뜻지가 잘못됐어요. 나 이렇게 참 가평장. 예. 이것도 잘못했겠죠. 그럼 그렇죠. 예. 이걸로 바꿔놔야죠. 예, 다시 3번, 세 번째인가요? 오늘 뭐 5개 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을 쓴다. 예, 양인격에. 두 번째, 살을 쓴다. 세 번째, 관과 살을 한꺼번에 쓴다. 그런데, 역승상했고요. 목동지도 했나요? 이거? 3번, 4번, 5번. 이 목동지를 안 했나? 예, 이거 한번 할까요? 예. 3개니까. 이게 설화고는 뭐라 그러냐면, 원령이 양인인데,
양인인데 용, 병화를 써서 관성 병화를 써서 인성을 제한다. 그래서 투출한 것이 개수가 상관을 합격을 시킨다 그러거든요. 상관을 합격을 시킨다 그래요. 요걸 쓰는 거예요. 지금 오화를 쓰는 거예요. 예, 합격을 시킨다. 반가운 것은 시상의 무토가 합고 개수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격국론에서 가능한 소리예요. 예, 그리고 관인이, 관과 양인이 의연히 성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관과 의연히 성격이 됐다. 관은 어디 있어요? 관과 인이 의연하게 성격이 됐대요. 위상절은 양인이 용관격이, 위상절에 양인 용관격과 서로 같다. 그러면서 지지에 인호 회국을 하니 제가 관을 생해서 왕해졌다고 하죠. 예, 재성이. 예, 그래서 재성이 관을 상해서 왕해졌다. 희행, 인수 비겁지로 가라. 꺼리는 것 식상운으로 가면 꺼린다. 자수는 충오해서 결국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건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기껏 이 소리가 지금 이게 인수 비겁지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약 신강을 보는 거잖아요. 일주를. 예. 일주의 신약 신강을 보는 건데 물론 일주의 신약 신강을 보는데 이게 많아서 일주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 재성과 관성이 많아져서. 그래서 희행 인수나 비겁으로 가려는 거 있잖아요. 비겁으로 가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이게 비겁이 강해서 재성과 관성을 쓰는데 무슨 비겁으로 가요. 좌우충은 맞아요. 좌우충은 이거 이게 관성을 극하면 안 되죠. 용신인데 관성이 용신을 극하면 안 되죠. 그런데 좌우충보다도 인목이 있으니까 이것도 목이 끌어들여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주, 목동지 사주는 금이 채예요. 인비로 가면 안 돼요. 인비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걸 이걸 지금 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거 지금 양인격에서 이 사람이 헤매요. 지금 헤매고 있어요. 양인격 하면 일단 월간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오행채용론으로 하면 여기가 4.5예요. 사실 많이 봐주면. 근데 5화가 있으니까 인목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4.1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있잖아요. 그럼 5.1이에요. 예, 5.1. 5.1이면 제일 강하죠. 이 사주에서요. 예. 묻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약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인비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비로. 자, 목동지 한번 봐드릴까요? 그럼. 구글이네요. 여기 나오네요. 목동지. 예, 맞잖아요. 금이 강해요. 금체 화목용제의 화용신이고. 근데 이 사주를 자꾸만 약하게 봐서 인비로 흐르는 게 좋다고 하니 인비로 흐를까요? 이건 식상운이니까 이건 안 좋고요. 사실은. 왜? 관을 쓰는데 식상운이면 안 좋죠. 그러면 비겁이면 여기, 인성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인비 여기 이때 와서 깨지는데요. 예, 경진되면 깨져요. 인비로 가래요. 인비로. 나 이거 사람 격도 하나 격을 잡았으면 격국으로 설명을 해야지. 격국 자평진전에 격국론에 평주를 한다 그러면 평주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억부론을 가지고 몰타기를 해요. 억부론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이거 금이 강한 거예요. 이 양인월에 태어나면 강하다 봐야 돼요. 또 설화가 왔다 갔다 한다. 여상절 양인 용 관 상동이라고 해놓고 인호 회국을 해서 재생관항하니
희행, 인수 비겁지가 좋다. 결국은 재성이 관항하여서 일주가 약하다. 약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쁘게 쓰다 보면 약하다는 것인데,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양인격으로 오화 관성을 써서 재인해야 된다. 오행책론으로 봐도 역시 금체 목화 용조로 대운이 천간으로 갑을 병정 무인 기묘 대운으로 흐른다라고 해서 괜찮다. 동지 벼슬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 참, 내가 이게 참 민망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차는 이게 뭐 설하고는 차, 가평장, 이 가평장도 명조 저 앞에서 있죠. 가평장의 명으로서 정기, 정화와 기토가 왜 여기를 그렇게 얘기했네. 동록, 녹이다, 같은 녹이다, 오화에. 근데 왜 정화도 없고 기토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그러나 인호 회국을 해서, 회국을 해서 인화위인, 양인이 뭘로 됐냐? 인성으로 변했다. 면시 갑인 있죠. 칠살이 태왕해서 신충인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경금이 갑을 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마름질할 제자예요. 마름질하고 다듬고 하는 게 태거하니 갱희 더 좋다. 신중에 임수가 윤택한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술을 쓰래요. 또 왔다 갔다 하십니다. 비록 사자예요. 화가 있어도 불렴, 그렇게 뜨겁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뜨겁지를 않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목이 강해서 금을 잡았는지, 화가 강해서, 목화가 강해서 금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식신이 용신이 돼버렸네요. 토 부족. 토는 그렇게 마르지 않았다. 비록 월령이 양인이라도 귀, 입 돌아서 들어갔다. 살인격이 된다. 살은 관살과 양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꺼리는 것은 견강이, 강한 것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운행, 임신, 계유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오랜만에 서로가 제대로 감명을 하였다. 오화의 무토는 양인격이다. 설하고도 역시 인호 화국을 이루어 양인의 인성국을 이루니, 이 사주는 목화가 강하여 금, 이거 숫자 보세요. 이렇게 써놓는다니까요. 그냥 쳐갖고 그냥 툭 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숫자입니다. 예, 금수가 희신이 될 것이다. 이거 왜 또 금수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 참. 정신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지금 6시 반인데 저녁 12시서부터 운동 끝나고 12시서부터 작업한 게 5시간 이상을 한 거죠. 해갖고 지금 이걸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금수를 호운을 흘렀다. 역시 오행체형론으로도 화체 수금 용조가 됐다. 이거 한문으로 또 바꿔야 되는데 바빠서 안 바꿔 갖고 왔죠. 예, 수는 사주에 없어서 대운을 기다리고 금이 용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랜만에 제대로 봤다라고 하는데, 어디 이 사람 이름이 가평장, 평장도 벼슬입니다. 저 위에 각주 처리해놨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화가 전부 다 화세예요, 사실은. 수가 없음으로써 금을 용신으로 하죠. 대운에서 수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인성이 돼버렸어요. 너무 인성이 돼서 너무 강해서 금수를 쓰죠. 식신을 쓰는 겁니다. 이 사주는.
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은 아니에요. 저 뒤에 재성을 쓴다고 하셨는데, 심여천 선생이. 근데 그건 사례명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 위에 설화곡과 사례명제를 해서 제가 설명을 했나 그런데, 그건 빼고, 여긴 치운론이니까 치운론에는 역시 재성 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관살이 병출, 같이 튀어났을 땐 논하지 말아라. 불론, 거간유살이라고 하지 말아라. 운에서 제복시키는 게 좋다. 신앙하면 역시 좋다. 이롭다. 재지나 관향은 반대로 불길하다. 라고 했어요. 천천히 보세요. 조금만 올릴게요. 네, 이렇게 볼게요. 문명시예요. 관살이 병출했죠. 네. 네, 같이 튀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6월의 경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인격이죠. 관살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운이 지지로는 좀 그렇고 천간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때 되면 별 볼 일 없죠. 예. 그런데 설화고가 또 어떻게 설명을 했냐? 거간합살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분명히 심여천 선생은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병 같이 투출해도 그냥 써라. 라고 하셨잖아요. 불론, 논하지 말아라. 설화고는 차, 정임, 합관, 유살이라 합관 즉 살이 청해서 순수하다. 더욱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운에서 마땅히 제살지향으로 가야 된다. 살을 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살을 제하는 쪽으로 가래요. 살을 써야 되는데. 신앙하면 역시 아름답다. 단, 무기 인수는 즉 불이 길. 그렇게 길하지를 않다. 인수, 뭐 기토 같은 건 안 길해요.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 지금 술을 잡아주고 있는데 왜 와서 극을 하냐는 거예요. 이걸 잡아주고 있는데 왜 이걸 극을 하냐요. 무기토가 와갖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거 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론, 거관, 유살. 운에서는 그저 제박시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박시키는 게. 예. 화대운으로 와야 돼요. 무조건 이 사주는 관운으로. 예. 자. 그 이유가 이제 술을 제하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취하는 물건을 제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임수가. 무기토가 와서 임수를 건드리면 깨끗이 취하고 있는 물건을 딱 건드리니까 풀려져 갖고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 관살을 쓰는데, 즉 인수는 그래도 그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관에서 인으로 빼서 하니까 또 일주를 도와줘요. 자, 이는 부동지점이라 같지 않은 점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같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심여첨의 말씀은 불론, 거갈, 유살이라고 하였는데, 설화고는 정임, 합관, 유살이라고 한다. 합관 즉 살이 청해져서 순수하니 더욱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하고, 심여천님은 재지, 이거 관양인데 이거 지자를 땅지자로 써있죠. 네, 잘못 썼죠. 재성과 관성으로 간다면 반대로 불미하다라고 했는데, 설화고는 운에서 마땅히 재성을 눌러줘야 준다고 한다. 오행채용론으로 보면 금체 화목용조로서 역시 정임합은 오히려 불미하다. 이 사주는 양인격의 관과 살을 용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문에서 말하는 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게 양인에서 관살이 같이 튀어나왔어도 논하지 말아라. 거간유살이라는 거. 근데 기껏 거간유살을 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유살론을 피고 있잖아요. 참나. 자, 네 번째. 이 심여천의 네 번째 경우에 본문은 마지막으로 따온다. 다시 만약 양인용에서 재성을 쓴다면, 근데 여긴 사례명조가 없어요. 격은 조금 그래도 기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재성의 뿌리가 튼튼하고 식상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식상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용식상을 하면, 식상생재 재생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죠. 인성을 돌려서 재성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비교할 수는 없다. 걸럭이나 월곡격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취할만 하다. 재성으로서. 그런데, 상식을 써야 된다. 상관과 식신을. 그래서 역시 취할 수 있다. 부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식상을 안 쓰면, 양인과 재성이 투쟁을 한다는 거죠. 더불어 싸우니 상박하니 불상국이라 국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하고는 양인에서 용제할 경우 필수 식상 통관해야 된다. 식상을 쓰는 경우 재지로 가면 좋다. 그 치유는 권력과 같다. 불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국에서는 아주 불쾌. 말을 덧붙이다는 거예요. 덧붙일 말 없다. 이상 끝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같다고 했지만 좀 차이는 난다.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걸 같다고 했잖아요. 여하튼 심여첨의 의도를 설하고는 지금 자꾸만 딴 데로 흐르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평주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책을 평주하겠다라고 하면 그 원자에 기본되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하고는 지금 까꾸로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양인격에서 더하네요. 양인격을 잘 이해를 못하네요. 예. 그냥 억부법으로 끌고 나가요. 그런데 억부법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그걸 근량을 못 잡는 거예요. 근량을 개수로만 쉬는 거예요. 월급이라는 걸 이 무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설하고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월급이 참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월지가 얼마나 무게가 중심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마치겠습니다.